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황진의경 소문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기미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미는 신간 발산이 양이요, 신미와 간미는 발산의 작용이 있어서 양의 해석을 양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양의 작용을 하고 양의 맛이라고 하고, 산고 새콤하고 쓴맛은 용설작용이 있어서 음이라고 한다. 응축되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뒷부분입니다. 한상형하고 열상기하며 기상통하고 형상종고로 선통이 후 종자는 기상형야오, 선종이 후 통자는 형상기야라. 자, 찬기운. 지금 찬기운과 앞에는 기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한과 열이 거듭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한이 열이 상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은 실질적으로 응축하고 얼게 만들죠.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기운과 형체로 구분을 한다면, 우리 형체가 있고 이거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운이 있다고 하면, 찬기운은 응축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형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관절들이라든지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머니들 아니면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프고 저리고 뭐 이렇게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육, 뼈, 신경으로 확장이 원활해서 순조롭게 가야 되는데 잘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고 위축되고 긴장되기 때문이에요. 그 작용을 바로 한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한은 자꾸 긴장되게 만들고 열은 확장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이 형을 상한다라고 하는 게, 한이 기운을 상한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납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은 형을 상합니까? 아니죠. 기운도 상합니다. 하지만 더 드러나는 게 형체에 더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열상기, 열은 기운을 상한다. 더운 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땀 더워가지고 우리 인체가 어떻게 됩니까? 땀이 나가면서 사람이 지치고 풀어집니다. 활동할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열기가 형체를 상하기보다는 기운을 먼저 상하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이 심해지면 소위 말하면 화상을 입었다 쳐봐요. 형을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죠. 상합니다. 하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우선 한은 형을 상한다, 열은 기운을 상한다. 이렇게 먼저 정해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상통, 형상종. 자, 통증과 이제 인체에 관련된 거예요. 인체에 관련된 건데, 자, 통증은 어떤 것이냐? 왜 통증은 나타나느냐? 기운과 혈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자, 기운과 혈이 이렇게 잘 흘러갑니다. 잘 흘러가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여기에서 딱 끊겨요. 여기 딱 끊겨가지고 여기서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서 충돌이 되죠. 충돌이. 빵, 빵, 빵 충돌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굉장히 염증 반응이 확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쿡쿡 쑤시기도 하고 뻐근하기도 하고 격렬하게 터질 듯하게 통증이 나기도 하고, 격렬한 건 이게 이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고요. 뻐근한 거는 뭔가 안에 염증은 있는데 심한 거는 아닌데 이게 계속 그래 되는 거고. 그래서 통증은 기운과 형체에서 먼저 기운이 상하면 그렇습니다. 기운이 상하면. 자, 우리 피, 혈, 육, 근, 이게 먼저 여기 있다가 누가 툭 때려요. 아프죠? 아픕니다. 왜? 기운의 흐름이 정상적이었다가 외부의 충격이 딱 가면은 이 충격에 의해서 이 조직체가 상하죠. 피부나 근육이나 힘줄이나 상합니다. 거기에서 붓고 안에 혈관이 터지고 림프액이 터져가지고 붓습니다. 붓고. 자, 이 상황에 형체가 상했다고 할 때에는 부종이 먼저 나타납니다. 부종. 기운이 상하면 통증이 되고요. 형체가 상하면 붓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붓는다고 하면 습기가 만든다고 하죠. 습기가 그렇게 만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흐르던, 우리 여기에 방금 제가 손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잘 흐르던 기운 흐름에 충격을 주게 되면 이 충격에 의해서 여기에 기운 흐름이 막히게 되죠. 막히게 됨으로써 그 안에서 막혀가지고 염증이 나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서 이제 스별이 생겨가지고 붓고, 이 염증이 서서히 줄어들면 열감은 줄어들지만 안에 있던 그 습기는 제대로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럼 계속 부어 있습니다. 그 형태입니다. 그러면 아픈 거는 무조건 기운만 잘 통하면 됩니까? 아니죠. 기운과 혈은 항상 같이 갑니다. 기와 혈은 항상 같이 갑니다. 기운이 끌고 갑니다. 기운이 상하면 통증이 있는데, 그럼 같이 가듯 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도 기운이 딱 막히면 혈도 문제가 되죠. 하지만 초반에는 기운만 잘 소통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운만 소통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되거나 격렬할 때에는 반드시 혈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운이 잘 소통되지 않으면은 혈도 소통 안 되죠. 혈이 소통 안 되면은 여기에 혈이 뭉치게 되겠죠. 처음에는 스별로 인해서 혈이 벌겋게 되어서 격렬하게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맺혀있던 혈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는 그 상태는 어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에서 어혈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통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질환의 어혈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선통이 후 종자는 기상형야로 먼저 아프고 통증이 있은 이후에 붓는 경우. 자, 우리가 탁 때렸어요. 때리면 통증 먼저 있죠. 처음에 통증 전에 붓지가 않습니다. 통증이 있고 나면 서서히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먼저 기운이 딱 아파가지고 기운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 이후에 형체가 상합니다. 기운이 형체를 상한다고 해도 되고, 순서가 기운이 상한 이후에 형체의 상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후를 얘기하는 거니까, 선종이 후 통자는 안 아픈데도 붓는 경우 있습니다. 안 아픈데도 붓는 경우 있어요. 먼저 부었는데 그게 조직에 습기가 생겨서 먼저 부었는데 나중에 여기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종으로 인해서 기운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선종이 후 통자는 형체가 상하고 나서 기운이 상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게 다른 거예요. 먼저 아프고 나서 붓는다 할 때에는 제일 처음에 기운을 소통시키면서 혈을 보고 보혈, 행혈하고 어혈을 보고 보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붓고 나서 서서히 은은하게 아프다라고 할 때에는 무릎 같은 경우 그렇죠. 관절이 무릎이 어르신들이 보면 부어서 옵니다. 많이 안 아프다고 해요. 자꾸 이제 움직일 때 이제 제대로 무릎이 안 접혀지고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먼저 부었을 때는 습기만 여기에 기혈순 습기가 제대로 찌꺼기들이 안 빠져나간 건데 그 이후에 아픈 거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체가 생겼기 때문에 먼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창출이든 텍사든 이런 습기를 반하든 이런 습기를 제거하는 약을 먼저 쓴 이후에 그 다음에 기운을 소통시키는 오약이라든지 뭐 이런 약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에 쓰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거는 별 내용이 아니라서 짧게 같이 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육기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풍승 즉 동, 열승 즉 종, 조승 즉 건, 한승 즉 부, 습승 즉 유상이라. 자, 풍이 우리가 풍한서습조화라고 외감 육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책에도 육기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육기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불어요. 원장님, 안에서 바람이 불어요. 보입니까? 건조함이 안에 습기가 있는 게 보입니까? 뭐를 가지고 풍, 열, 조, 한, 습 이거를 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냐고요. 그 얘기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병처라든지 이런 게 자꾸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평소에는 선풍기 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시원하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이 선풍기 바람이 너무너무 예민해집니다. 너무너무 예민해. 그걸 오풍이라고 하죠. 너무너무 예민해집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이 자극에 둔감해야 되는데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약해지니까 예민해진 건데, 이거를, 풍이 동했다. 풍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붓는 거를 열승즉 종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부었다라기보다는, 또 붓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기에 의해서 붓는다라고 표현합니다만, 가만히 있는데 습기가 생기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부위에 처음에는 습열이라고 하는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그러면서 붓는 게 어떻게 붓습니까? 빵빵하게 붓습니다. 터질 듯하게. 관절이든 뭐 피부에 뭐 두드러기든 빵빵하게 붓습니다. 그거는 열입니다. 습도 같이 끼는 거죠. 열로 인해서 이 열에 의해서 찌꺼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붓는 거를 그냥, 원장님 얼굴이 부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부위가 빵빵하게 붓는 거. 이게 이제 열입니다. 열. 조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보고 건조한 거예요. 피부라든지 이런 거, 입술, 눈, 입 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환자를 볼 때 질문도 드리지만 잘 살펴가지고 건조한지 아닌지 우리가 눈으로 실제 봐야 돼요. 뭔가 까칠까칠하다. 뭔지 모르지만 자꾸 건조해진다. 이렇게. 한승즉 부. 찬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생기가 움츠려들죠. 그런데 이 생기가 자꾸 위로 뜹니다. 자, 갱년기에 의해서 위로 열이 자꾸 올라온답니다. 자꾸 열이 올라온대요.
자, 이거를 갱년기 열이다. 그래서 열을 풀자. 좋습니다. 열만 있으면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긴장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잘 물어보세요. 발이 차다고 합니다. 발이 차다. 밑에 찬 기운이 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조여오니까 뜨는 겁니다. 양기가 손끝, 발끝, 꽉, 머리 끝까지 꽉 차 있으면 이럴 리가 없는데, 발이 조금씩 차지니까, 양기가 약해지고 차지니까 외부에서 살짝 조여만 줘도 확 뜨는 겁니다. 그래서 찬 기운에 의해서 뜬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점을 단순하게 열을 꺼트리는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찬 기운을 이렇게 몰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지가계탕, 계지탕에 가계, 계지를 더한 이 처방의 내용을 보면 위로 상기되는 증상이 계지탕보다 훨씬 심해집니다. 그리고 계지탕에 보면 양부음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이 수렴하는 기운이 약한 거예요. 수렴하는 기운. 위로 자꾸 열이 뜹니다. 양기가 뜹니다. 차지는 겁니다. 차지는 거. 습승즉 유사, 설사하거나 축축하거나 진물이 난다든지 이런 건 일단 습기를 봐야 됩니다. 습기. 그런데 붓는다 그러면 열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안녕.